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불거진 입증 책임 전환, AI 등 첨단 과학이 일으키는 예상하기 어려운 안전 문제 등 일상생활 속 소비자 안전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안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위생 불량부터 생명 위협까지 여전히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연구하고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최병록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학회 이름을 들어보니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현안을 다루는 곳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소비자안전학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회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이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하고요. 한국 PL 학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네. 그 후에 소비자 안전 문제 전반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PL 학회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시 한국 소비자 안전 학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회에서는 지금까지 다른 학회와 다르게 법학, 경영학, 소비자학, 공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변호사와 공공기관의 전문가들까지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소비자 안전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분야를 다루어서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 학회는 말 그대로 소비자 안전 학회다 보니까 소비자 안전과 관련되는 모든 이슈를 연구하고 또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학회지를 연간 2회 발간하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학술 대회를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지난달 국회에서 한 것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제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학회장님께서는 그 10년 전인 2013년도에 취임을 하시고 네. 그때 한 4년 또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6개월 전인가요? 다시 회장님으로 또 취임을 하셨는데 이번에 학회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셨나요? 그 학회장을 사실은 큰 학회는 한 1년 하고 계속 다른 분들이 하시는데 제가 4년을 맡아서 했지만 최근에 그 공백기에 좀 문제가 생겨서 재차 취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소비자 안전이 계속 침해되고 각종 안전 침해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국민들의 소비자 안전 의식을 좀 높이고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된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소비자 이제 안전 분야라고 하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단 말이죠. 네네. 학회장님이 좀 이렇게 주안을 두시고 좀 강조를 하시는 소비자 안전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우리 사회가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못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강릉에서 어떤 할머니가 손자를 태워 가다가 급발진으로 손자가 죽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그 피해자는 결국은 도로교통법상 형사 기소가 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해봤자 제조회사는 급발진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조물 책임법에서 자동차 급발진과 같은 문제를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제조업체가 입증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중점을 두고 정책 세미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국회에서 이 제조물 책임법 관련된 정책 세미나가 있었는데 회장님도 참석하셨다는 소리죠? 네, 제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입법 발의안이 한 3건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피해자가 제기한 국민입법 청원안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도 안 돼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놀라운 성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 법안들을 제가 비교 분석해서 발표했고요. 또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EU를 비롯한 미국,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을 입증 책임 분야에 한정해서 좀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자동차 같은 뭐 그런 사고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 뭐 그리고 또 햄버거 패티 문제 네네. 이런 걸 소비자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되나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이 얼마나 있는지 그 결함으로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걸 요구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억울하고 구제를 못 받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손해를 입으면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고 혹시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입증 책임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제조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서 제조업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결함이 아니다. 또 그 결함으로 일어난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정보, 기술, 자료 모든 것이 비대칭적입니다. 모든 자료는 업체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원인을 밝히도록 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업은 영업 비밀이다 이러면서 거절하기 일쑤고요. 또 법원에서도 그것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 명령 제도를 제대로 실시하고 만약에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 걸로 인정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판례에서는 보면 늘 소비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도 좀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막 90% 이상 증명이 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요. 약 49대 51 정도로 증거가 약간 우월하면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걸로 법관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피해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업들도 너무 자기들의 그 입장만 디펜스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서 좀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국회와 관련해서 뭐 법 개정이 필요하다든가 뭐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제조물 책임법도 개정을 해야 될 테고요. 또 소비자 안전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요. 다른 분야는 기본법이 많이 있어요. 어린이 안전 기본법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는 소비자 안전 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네, 학 기자님께서는 이제 그 소비자원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네. 소비자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뭐 민원이라든가 뭐 안전 문제 이런 게 접수가 되고 또 구제를 하는 뭐 그런 기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동차 조금 전에 급발진 같은 뭐 이런 뭐 안전 문제도 있지만 요새 좀 가장 좀 많이 좀 늘고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거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은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고요. 또 소비자 분야에서도 뭐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안전 침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전제품이나 뭐 김치 냉장고 이런 데서 화재가 난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해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AI와 같은 그런 그 인공지능을 통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뭐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 AI를 지나치게 과신해서 정보에 잘못된 것을 믿고 있거나 또는 첨단 기술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분야의 어떤 제품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불확실성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정에서 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김치 냉장고나 에어컨 화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뭐 자발적인 이런 리콜 조치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어디에서 얼마나 이런 결함 제품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함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김치 냉장고의 경우에도 뭐 자발적 리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소비자 단체의 압력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리콜을 하게 됐지만 강제 리콜인 셈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약 95%가 자발적 리콜인데요. 우리는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안전 제품 사고로부터 안전하려면 기업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또 적극적으로 리콜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거나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또 소비자들도 자신의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서 신고하는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소비자 모두 안전 마인드를 갖추어서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비자 안전 학회장님으로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좀 앞으로 어떤 활동을 좀 펼쳐 나갈 계획이신지? 저희 학회는 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 이슈들을 연구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그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소비자 안전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저희가 깊은 관심을 갖고 또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뭐 국회나 또는 정부, 소비자 단체와 소통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 부처나 이런 쪽은 이 소비자 안전하고는 좀 어떤 부처가 좀 관계가 있나요? 네. 현재 소비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 부서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소비자 안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마인드를 좀 정책을 수립할 때도 깊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소비자의 안전은 소비자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뭐 기업에서도 물론 안전한 제품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안전 자신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소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넘겨버리지 말고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기업도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팔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안전 마인드가 중요하고요. 정부도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때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정책 수립,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이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라면 확인을 거듭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 안전학회가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